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용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내년이면 지정 50주년을 맞습니다. 최근 경남의 주력 산업인 방산과 원전 산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경남 주력 산업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는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박병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장과 창원 국가산단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 비전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어떤 곳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 전문기관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어떤 것인지 좀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어떤 곳입니까?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와 그리고 주요한 일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5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경남본부에서는 경남권에 있는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서 10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공단의 연역을 우리 창원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1974년도에 창원기계공업공단이 창원산업단지 관리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울산과 온산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동남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으로 확대 운영된 바 있습니다. 전국의 동남관리공단과 기능이 같은 5개의 관리공단을 통합해서 1997년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통합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공단이 하는 기능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가 당초 지정된 목적과 그리고 시대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그리고 개선을 하고 네. 그리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이제 분포가 돼 있고 네. 관리하는 기구가 있고 그 중에 네. 경남본부가 있는 것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본부장님을 박병규 본부장께서 맡고 계시는데 네. 취임하신 지 1년이 안 되셨습니다. 아직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제가 경남과 인연을 맺게 된 것, 그 창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4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딱 20년 되셨네요, 그럼.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원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도 뭐 은퇴 이후에도 계속 창원에 살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예. 창원에 대한 애정은 못지않게 예.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경남본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취임하신 지 직원으로서 얼마 안 됐지만. 예, 그렇습니다. 직원으로서 8년, 팀장으로서 2년을 했고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창원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창원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본부장으로서 이제 창원에 와서 우리 산업단지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예. 더더군다나 우리 또 입주기업체 대표님들께서 또 저를 알아보시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예. 더더욱 힘이 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고 특히나 입주기업 대표님들과는 뭐 늘상 자주 연락도 하시고 만나시고 하면서 이제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시나요, 요즘? 예, 그 기업체 대표님들과는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시간을 내서 방문하기도 하고 각종 기업인 모임에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대강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입지 규제라든가 행정 규제 그리고 또 R&D 지원 사업의 이런 확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 뭐 최근 들어 가지고는 업황이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인지 경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애로사항은 조금 듣는 것은 좀 적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지만 이제 기업인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 문제입니다. 예. 특히 젊은 기술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시군요.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일례로 기업인 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한 명의 기술자를 뽑기 위해 가지고 공고를 내면 한 10명이 지원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 한 10명 중에서 면접을 봐서 이렇게 채용을 하면 되는데 요즘은 한 명의 기술자를 뽑기 위해서는 10군데에 관련되는 대학이라든가 직업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10군데 이상을 전화해야 겨우 한 명을 뽑을까 말까 한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바뀐 상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 경남의 주력 산업인 방산과 원전 산업이 호황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오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창원 국가산단이 뭐 활기를 띈다 이런 보도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분위기가 그런가요? 예, 저도 이번 1월에 내려오기 전까지 사실 우리 전국적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창원의 기업인 분들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예. 그런 우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막상 기업인들을 만나니까 일단 표준부터 상당히 괜찮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우리 방산품에 이제 수출이 호조가 되고 그리고 원전 생태계가 복원이 되면서 예. 창원 상단이 상당히 그 바닥에서부터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에서 생산하는 자주포 그리고 레드백 그리고 천무 그리고 K2 전차 전차가 있고. 예, 이러한 네. 전차들이 역대급 이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완성품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중소기업에까지 이런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해 1분기에 창원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39개사가 신규로 입주한 기업이 39개사가 있는데 네네. 이 중에 11개 회사가 방산부품 회사입니다. 네. 예. 그리고 어떠한 업체의 경우에는 임대 공장에서 벗어나서 자가 공장을 취득한 그러한 사례도 있고요. 원전 산업 생태계 보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 지역의 원전 대표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전이 가동이 재개되고 또 원전 건설이 재개되는 시점보다도 먼저 선발주했기 때문에 예. 관련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숨통을 트였고 또 직원까지 추가 고용한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분위기도 좋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창원의 주력 업종이라 할 수 있는 가전 그리고 자동차, 조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가 나쁘지 않고 네.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철강만 좀 사실 조금 어려운 형편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관련 우리 협력사들도 상당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행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 신장돼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산업단지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을 모신 거고요. 취임한 지 지금 9개월 되셨다고 아까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좀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 50주년이 된다라는 내년이죠? 이슈를 그렇습니다. 내년입니다. 이슈를 제기하고 이걸 지역 내에서 공론화시켰다는 점과 네. 특히 내년의 경우에는 우리 산업단지의 가치를 50년을 맞이해서 산업단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미래 50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경남도 그리고 창원시 우리 공단이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제가 또 강조해서 또 추진한 사업으로는 그동안 3년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업인 네트워크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러한 기업인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하고 제가 좀 더 기업인들을 만나러 가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강조했는데요. 예. 우리 창원 국가산단에는 이제 크게 3개의 기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경영자 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대기업의 공장장 협의회 그리고 미래경제 클럽 이 3개 기업을 중심으로 제가 좀 기업을 집중 방문하고 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좀 많이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정도 되셨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약간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걸 더욱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깔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그동안 창원에서 근무하면서 예.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생각을 최근 들어서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확인을 받고 네네. 제 생각을 또 다시 정립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렇죠. 그 기업인의 의견을 상당히 좀 반영을 했다라고 네네. 좀 자부를 하고 네, 있습니다. 방향 설정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취임하신 지 9개월 정도 되셨기 때문에 네, 네.
그 본부장님, 이제 앞으로 창원 국가산단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미래를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본부장 취임 이후에 기업인들을 만나 보니까 일단은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는 좋더라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창원 산단이 발전하려면 일단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이제 찾아야 하는데 일단 진단을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좀 풀어볼까요? 예. 그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현재의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점이 있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수치는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5년 기준으로 보면은 생산도 2019년하고 비교했을 때 2022년 생산이 31.2%가 늘었고요. 예. 그리고 수출은 61.2%가 늘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상황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대외적인 환경을 살펴본다면 현재 고금리가 지속되고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물가도 높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글로벌 환경을 보면 또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또 그렇습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든가 탄소 중립과 같은 네네. 이러한 큰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그렇죠. 있다. 이러한 예. 대외적 환경을 안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내부적인 창원산업단지의 내부적인 환경을 또 살펴보면은 일단 그 근로자의 고령화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1년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40대가 전체 근로자의 35%이고 그리고 50대는 19%입니다. 그렇지만 20대는 불과 8%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1년 자료이기 때문에 또 2년이 지난 현 시점은 네. 지금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지식 기반 제조업에 대한 관련된 이 현황을 살펴보면 예. 2020년과 2020년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대외적인 환경이라든가 대내적인 이런 환경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숫자가 좋다고 그렇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고 과연 우리는 유지할 수 괜찮을 있는가. 거다. 예.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점이 더 많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기계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창원 산단을 이제 재편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두 가지를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우리 창원대로가 창원 분지를 이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창원대로가 주거지역과 산업단지를 가로막는 차단막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지역의 어떤 혁신 기능과 산업 기능이 서로 융복합할 수 있는 이러한 순환 통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능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뭐 우리 청사의 경우 창원대로 가운데 이렇게 그렇죠. 차지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옆에 보면 재료연구원, 그 저 위쪽으로는 전기연구원, 또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LG전자에서 연구원을 지었고 또 위아에서도 이런 네.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 서쪽 끝으로 가면 이제 경남 테크노파크가 있고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조성한 창원 스마트 파크가 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하드웨어적으로는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되는 R&D 그러한 시스템이 쭉 그 창원대를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네네. 그래서 네. 좀 더 활성화되는 예. 그러한 그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가져올 효과는 뭔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드리면 이제 우선은 제가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식 기반 제조업의 성장률 분석을 이제 결과를 이제 보면은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식 기반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0년도에 전국 1위였습니다. 창원이. 예.
그렇지만 이제 2020년도에는 전국 2위가 되었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0.21%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사자 수가 조금 늘었다는 것인데 예. 이 기간 동안에 수도권하고 충청권은 연평균 5%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창원의 지식기반 제조업 특화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는 전국 5위였는데 2020년도 되니까 전국 24위로 19단계나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개발 분야를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육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개발을 어떻게 육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공간적으로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야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교류와 되고요. 협력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과거에는 연구개발 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안이 더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융합되면서 새로운 시너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기업인 분들을 만나면 항상 그 의향을 여쭤보는 것이 생산 기능과 연구 기능을 분리를 해서 연구 기능들끼리 서로 집적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자주 물어봅니다. 네네. 그럼 의견이 좀 반반으로 나뉩니다. 예. 차라리 그렇게 연구 기능끼리 있으면 뭔가 시너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근데 분이 기업 있는가 기밀일 하면.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도 해서. 예, 그러한 부분이 있고 네. 또 그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꼭 R&D에만 이렇게 그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그 사람을 떼놨을 때 자기들도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좀 그래 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이러한 있으시군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우리가 뭐 다른 그 업종이 다른 산업끼리도 R&D는 서로 융합할 부분이 네.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같은 기계 산업 쪽이라면 충분히 더 협력 시너지는 더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주로 기계 산업 쪽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R&D를. 우리 창원이 지금 현재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장점이 기계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부품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예. 중간에 중간 모듈까지 다 포함해서 이 만들 수 있는 일괄 생산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더더욱 잘 살리고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자산들부터 먼저 개발을 해서 이러한 연구 기능을 직접 하는 것으로 개발을 추진해 볼까. 연구 기능에 직접.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한 분야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은 기계산업 생태계가 매우 잘 발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기계산업 생태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급사슬 체계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네트워크,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또 내지는 아름아름 뭐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것을 좀 더 시스템화하고 온라인화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사슬 연결고리를 체계화하고 이러한 부분을 좀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으로 구축된 3D 산단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3D 산단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은 3D 지도를 통해서 거래처를 찾거나 필요한 부품을 어디서 생산하는지 예. 그리고 해당 공장의 내부와 공정은 어떠한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90개사 정도만 이렇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기업을 이 발전된 AI 기술을 통해서 B2B 거래 시스템을 이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전된 AI 기능은 우리가 질문을 충분히 우리 질문에 맞는 이러한 답을 찾을 수 있는 트레이닝을 잘 한다면 충분히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저희 공단에서는 이 두 가지 확대를 위해서 관련된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하신 고용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고 청년 노동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아까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그럼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정말 그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어떻게 네.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기업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업인을 청년 근로자를 기술인을 이제 뽑기도 힘들지만 예. 이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창원에 있는 기업들은 또 이제 수도권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창원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저희 기관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는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론을 이르렀고요. 예. 거기에서 한 두 가지 방안을 생각을 공단이 했는데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프라를 창조하시는 거죠, 일종의. 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빌딩형 건물에 그 쾌적한 근무 환경 그리고 편의 기능이 집적된 매력적인 근무 공간을 만들자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기술 인력들이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그리고 창원 대로변의 빌딩형 건물에서 연구개발에 매진을 하고 서로 다른 기업과 교류를 하면서 융합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딩형 건물에는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입주기업의 부설연구소 그리고 연구개발 전문기업 그리고 기술 창업기업을 이렇게 집적화시킨다면 예. 이 세 개의 다른 요소들도 서로 충분히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생산 현장 부분이 되겠는데요. 근로자가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해 가지고는 FA 즉 그 공장 자동화 그리고 협동 로봇을 통해서 또 이러한 공정을 대신할 수 있는 예. 이러한 부분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그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좀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공단 차원에서 여러 그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국가로부터 네. 받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이제 그 말 그대로 구조화 시키시는 거잖아요. 시스템화해 나가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입주 기업들이 자기들도 스스로 발전을 해야 되니까 네. 그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도 하고 또 네네. 실제로 이제 비용도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좀 원활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FA 부분 쪽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예.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투자를 해서 FA 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양만 어느 정도 생산 물량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항상 FA를 하겠다 그러시군요.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네, 그런 네. 반증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기능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인들을 만나면 부설 연구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온다 했을 때 그것도 막상 기업인 입장에서 젊은 연구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근무 환경이 좋은 곳에서 차라리 근무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유지할 수 있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반월 산업단지에 제조 공장이 있고 연구하는 그 친구들은 서울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송도 테크노파크에 이러한 기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좀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장으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내년 50주년이 의미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창원시와 함께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기계산업 생태계의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고 체계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서로 기업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더욱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원 대로변을 융복합 로드와 같이 청년들이 모이는 일자리 청년들이 모여서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부터 먼저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이러한 부분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창원산업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현돼서 실제로 재구조화가 되고, 그죠? 재편되고 해서 앞으로의 미래산업 먹거리를 우리 창원산업단지에 오롯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병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포커스 경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